근데 저 선관위 주장은 예. 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예. 보는데 QR 코드를 범 바코드로 뭐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 일종의 뭐 그 걔네들 주장이고 걔네들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네. 말도 안 되는 주장. 범죄자 새끼들이 자기 범죄 무마시키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선관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범죄자 새끼들이 자기 범죄 사실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위증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선관위의 직속 상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사법부예요. 왜냐면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의 대법관, 대법관이죠. 예. 지방선거위원장, 각 고등법원의 법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밑군형인데 밑군형을 도려내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절대 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나서서 국민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국민의 선거권과 관련된 것이라 어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다 국민이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그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한 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 불의한 건 4.19 이거가 뭡니까? 3.15 부정선거 위혹에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 부정선거를.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하여튼 뭐 똑 떨어지게 예.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이번에 선거 무효고 예. 그러니까 저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을- 가쟁을 위반하면은 법리상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그리고 아니거나 범죄 행위거나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면 무효고요. 네. 아니면 범죄. 그럼 아니면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 거예요. 지금 중앙선관위 범죄를 한 겁니다. 범죄가 아니면 무효고 예, 무효가 그렇죠. 아니면 범죄. 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럼 딱 떨어졌네. 예. 감옥까지 하면 이거 선거 다시 해야 되고. 그렇죠. 감옥도 여러 명 가야 돼. 선거를 다시 하고? 하는 거는 떠나서 지금 현재 이 2014년 이후에 치러진 선거가 모두 이런 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치러진 공직, 선출직 공직은 다 범죄자예요. 얘네들은 처벌을 해야 돼요. 이 사전투표제는 누가 입법했습니까? 19대 국회의원들이 입법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알았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함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이번에 이런 걸 QR 코드를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바코드를 바꿀 수도 없는 게 그러면 이게 다 무효가 되니까 예.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예. 우기다 보니까 이걸로 잘 부정선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 QR 코드로 이걸 활용해서 이번에 또 더 왕창 해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QR 코드는요, 이거 그 빅데이터 작성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분증 주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QR 코드가 다 개개인 각각에게 선거구마다 개개인 각각에게 다 부여되거든요. 네. 신분증과 이 QR 코드가 연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QR 코드만 읽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예. 누가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그 QR 코드에 뭔 정보가 들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QR 코드가 숫자가 다르다는 거는 네. 숫자가 똑같으면은 확인할 수가 없죠. 예. 누가 찍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걸 확인해봐야 예, 돼요. 일련 번호 떼는 것도 똑같거든요. 일련 번호 떼잖아요. 우리 예. 그 일련 번호를 떼는 게 왜 떼냐면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련 번호를 떼는 거는 나중에 투표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비밀 선거 규정 때문에 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있으면은 순서대로 주니까 이게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띄는 건데 얘네들은 QR 코드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번호가 다 틀린 걸.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체가 그냥- 예, 왜냐면 우리 선거권이잖아요. 너네 이거 빅데이터 작성하려고 한 거야. 너네는 범죄한 거야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이 주장하는 대로 되는 거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첫째, 그 QR 코드 쓰면 안 되는 강행 규정이 있는데 바코드를 예, 안 쓰고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 코드 쓴 게 예. 원천적으로 무효고 예. QR 코드의 기본 정보 외에 들어간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지금 예. 비례대표용지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법원에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민경욱 의원 예. 지었고 예. 그게 안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놓으면 그 QR코드 분석에 들어갈까봐 지금 그래서 안 내놓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 내놓고 있어요. 그거 내놔야 되고 하여튼 QR코드에 기본 정보 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무효. 그건 범죄 행위. 예. 근데 이렇게 내놓으란 두고 절대 내놓을 놈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왜냐면 됩니까? 아니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범죄 저질러 놓은 대상한테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사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로도 안 되고요. 고발을 해도 각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국민이 광장에 모여서 봉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국민들이 너무 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이 선거권은 아주 소중한 권리거든요. 이게 돈하고도 직결이 안 되고 솔직히 뭐 우리 이권하고도 직결은 안 되지만 이 선거권을 잃으면 우리가 사유재산권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추미애하고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뭐 또라이 같은 애들. 근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화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토지 공개념화의 속내는 사유재산권을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뺏기면은 뭐까지 뺏기냐면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뺏깁니다. 예. 왜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은데 국가의 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네. 예. 그런 거면 이제 뭐 예. 많이 나왔고요.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걸 뭐 밝힐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밝힐 방법이 없어요. 밝힐 방법이 국민 봉기로 일단 범죄자들 처벌하고 나서 아니 음. 재투표하면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투표해서 재검표하고 아니,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서버 컴퓨터 과학자들 기술자들 이게 해킹 흔적이 있는지 조작 흔적이 있는지 찾고 이거 맞추면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있죠. 네.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고 떨어진 사람 뭐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도 지금 부정선거대에 한마디 않고 있죠. 아니, 근데 여러 사람이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민경욱은 지금 민경욱 아니 씨는 지금 하고 여러 있어요. 사람이 예. 한 열 예. 사람 넘게 예. 선거 무효 소송 그다음에 증거 보전 신청했어요. 근데 의원들이 무효 소송을 한다는 게 참 답답한 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내 선거권이 도둑맞은 거잖아요. 증거 보전 신청도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치상으로 그래요. 내가 내 물건 도둑맞았는데 내 물건 도둑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소송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고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했어요. 예, 고발한 거 알아요. 고발하고 증거 보전 신청도 예, 근데 하고. 고발을 했는데 현재 이 고발을 한 거는 우리가 너네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발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범죄자들이 우리가 고발한 사람들의 다 똘마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직속 상위기관이라니까 선관위에. 그러니까 절대 자기 밑구녕을 안 도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소송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건 국민이 나서서 그리고 원래 국민이 광장에 나와서 봉기를 할 때는 이 법과 원칙으로 안 될 때 마지막 쓰는 수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지경까지 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봉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남은 게. 우리 국민이. 지금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관위를 고발했는데 그 선관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판결도 안 하고 저를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저를 100만 원 벌금 때리잖아. 그러면 이런 체계에서 법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려고 그랬으면 2018년 6월 15일에 됐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하고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달라진 게 아니 예. 그때는 의원들이 예. 10여 명이 선거 무효 소송하고 증거 보전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예.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무효 이거 시민단체에서는 했지만 예. 시민단체에서 하는 힘과 지금은 시민단체에서도 했고 예. 여러 군데서 예. 그다음에 낙선한 의원들이 한 10명 몇 명이 했어요. 지금 예.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그 당시하고 달리 언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는 언론이 주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김진태한테 제일 먼저 보냈었거든요. 네. 이 자료를 5구 대선 때. 네. 그때 그 사람 아직도 침묵했었고요. 조원진한테도 보냈었어요. 조원진도 침묵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알면서 침묵하고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침묵 안 한다니까. 그냥 침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소송으로는 해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아니. 시간을 끌고 있다니까. 아니 지금은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민경욱 의원 등 이현주 의원 등 네. 지금 과천이나 저 대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지금 거의 매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대대적으로 모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터졌죠. 이제 조선일보도 곧 터질 거예요. 예. 그 당시에 하고 사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알리는 이유가 결국은 당신의 선거권이 침해당했으니 광장에 나와서 너네들이 국민주권 행사를 하라는 뜻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중 예.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예. 일어나는데 예.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예. 그때는 처음이니까 예. 부정선거가 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아시는 분만 알았지 대다수 국민들은 몰랐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다릅니다. 이봉규 TV만 57만 명이 구독자예요. 예. 몇백만 명이 봤어요. 예, 부정선거의 예. 증거를. 예. 증거가 여기서만도 수십 개가 나왔어요. 예. 봉인지 뜯어진 거, 뭐 투표함 이상한 거, 뭐 수십 개를 봤고요. 여기 말고도 가로세로 연구소, 뭐 공병호 TV 뭐 다 나왔어요.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민중봉기가 일어나도요. 예, 예. 그때는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예. 지금은 일어날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근데 홍콩은 소환법 때문에 했잖아요. 아니 김 선생님 예. 봉기는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봉기로만 때려잡고 못한다면은 아니 그게 그건 해결이 이게 왜냐면 최악에 보르고 최후에 보르고 예.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무효 소송하고 증거 보존을 딱 이미 해놨어요. 증거 보존 예, 신청. 그리고 변호사들이요 자기들 돈들 내 가지고 지금 100군데 넘게 증거를 확보 다 해놨습니다. 투표지를 다 확보했어요. 투표지를 다 딱 노란 딱지 다 붙였어요. 예. 꼼짝 못하게 예. 막 차로 실어가는 거 보셨죠? 실어가는 거 보셨죠? 아니 뭐저 100군데가 넘어요. 예. 100군데가 넘으면 예. 이미 잡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 중에서 50군데만 잡든지 30군데만 잡으면요. 예. 온 국민 다 일어나고요. 신문 방송들 다 난리 나고요. 아니, 다 난리 난다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답답한 거는 이 국민들이 이제 답답한 거는 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선거가 아니잖아요. 부정은 아니 부자에 바를 정자거든요. 바르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른 거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는 또 내 선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 재판부에서 이거 부정선거다 하면 부정선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아닌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이 이건 부정선거라고 인식하고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상에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인된 되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는 게 예. 뭐냐면 이제 좌파들이 광장 정치 선수들이에요. 예. 뭐 우리 김 선생님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부정선거에 하여튼 굉장히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예. 분인데 이게 좌파들이 법이고 뭐고 지들 마음대로 이래서 부정선거도 한 건데 법이고 뭐고 없이 광장으로 나와서 때려 엎자고 그래서 촛불 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강제로 끌어내리고 감옥 집어넣고 지들이 정권 잡았는데 또 그때도 부정선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5구 대선 때도 그때도 예. 부정선거인데 그때는 요만하게 부정을 저질렀으면 지금은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셨죠?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 놓고선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좌파들의 예를 들어서 저도 맨날 봉기하자고 하는 예. 쪽이에요. 저는 예. 근데 좌파들이 하는 쪽으로 우리 똑같이 따라하자는 것보다는 예. 우리도 봉기를 하는데 예. 법은 법대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해서 밝힌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외신에도 알릴 건 알려서 외국에서도 국제사회 여론을 조장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야지 아무런 노력하지 말고 이건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때려 엎기만 하자. 이러면은 우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각적으로 밝히는 노력. 아니. 통계학자는 통계적으로 이게 부정이다. 예. 그 다음에 실물적으로 지금 선생님 같은 분 나와서 실물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것도 부정이다. 자료 다 모아서 예. 법은 법대로 싸우면서 예. 법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여론전 펼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열었고 그 다음에 국민 봉기도 같이 해야지.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국민 봉기만 하자. 이런 위험화되는 거니까.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부정선거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문재인이 범죄자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20대 국회의원들도 그랬던 거고 지금 21대 국회의원도 얘네들이 당선은 됐지만 부정선거로 했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범죄자들이 계속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법에서 뭐 해결하고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 저지르는 거를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봉기가 일어나야 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봉규보다 이게 엄청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네.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봉기가 일어나서 저 범죄자들을 다 끌어내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국민이 주인된 국가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누가 지금 이걸 사법부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저는 이거 시간만 끌는 거지 절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할 이유도 없고요.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 신고할 필요 없이 주권 행사인데 누구한테 신고를 합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경찰이 우리 정보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정보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가 주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모여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너 문재인 나와. 너는 범죄자야. 이게 주인된 모습이고 주인된 권리 행사죠.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왜 못하고 있나? 아니, 저도 답답해요. 예, 저도 예. 비슷한 생각이신데 예. 저는 이제 우리 김 선생하고 비슷한 생각에서 예. 맨날 봉기하자고 그러는데 예. 법으로 해결할 거 없다. 예,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냐면 그래도 민주주의고 우리 저쪽에서 민주주의로 훼손했다고 우리도 같이 훼손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같이 그러니까 할 건 하면서 봉기를 같이 하자. 그리고 봉기를 내리라도 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근데 다 포기하고 법적인 거고 뭐고 다 포기하고 무조건 봉기만 하자 이러면은 우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니까요. 저것들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때려 엎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조치를 다 하면서 때려 엎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기도 하면서 법적인 조치, 그다음 부정선거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우리 명분이 쓰는 거지. 밝히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야 무조건 부정됐어. 입으로만 아니, 됐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부정선거는 국가 체제 전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 전복을 하려 그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뭐 부정됐다는 걸 밝히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정은 이미 이 정도 증거면요 충분합니다. 뭐 사리분별력이 있는 분이면 이 정도 증거면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근데요. 예. 그 김 선생님 확신하고 저도 확신해요. 예. 그건 우리 둘은 확신하고 예. 제 생각에 한 몇백만 명은 확신할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 예, 근데 예. 아직 확신을 못하는 예. 대다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이게 아니 왜냐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알리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까리한 국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절대 부정선거 없다는 국민이 이게 또 절반 이상 돼.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일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좀 더 지켜봐야지 하는 국민들도 이게 또 엄청 많아요. 이거 우리 같은 국민은 이 지금 세 부류로 놓고 보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당성을 알리면서 법적으로도 해결하고 밝히는 노력하면서 봉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노력을 안 하고 봉기만 하면은 나머지 분들 아까 말하는 그 아리까리한 분들을 우리가 끌어올지도 못하고 반대 놈들은 뭐 아예 끌어올 생각 안 해도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 아리까리한 사람을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선생님 같은 분이 김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좀 알리고 우리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노력도 하고 증거 보존 신청해서 재검표가 들어가서 재검표했더니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까줘야 된다는 뭐 얘기죠. 그건 재검표한 거는 재확인밖에 안 됩니다. 뭐 확인한 사람을 재확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이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문제는 국민에게 시간이 많으면은 이게 뭐 그런 과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 지금 2013년부터 계속 부정선거가 저질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은 건 2017년 5구 대선 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리면서 사전투표 그때부터 깨달은 건데 자 그러면 2013년부터 벌써 저 4년간 범을 저질렀죠?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럼 7년간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걸
나라가 다 망가진 다음에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치는 게 국민 봉기인데. 예, 이제 아주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밤샐 수도 없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좀 답답하셔도 이해해 드려야 되는 게 김동성 선생님 같은 분은 몇 년간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해봐야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그렇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이분은 전문가고 근데 이제 저의 의견은 전문가들 숫자는 굉장히 작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5구 대선이 부정이었다고 아는 사람들은 10명이면 1명도 안 된다. 지금 조금씩 알리게 됐는데 이거를 더 확산을 하려면 봉기는 봉기대로 하면서 이거를 알리는 노력을 동시에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실히 채집을 해서 얘네들은 나와도 아니라고 우기니까 나와도 아니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법으로 원천 강제한 어긴 것도 아니라고 계속 다른 이야기 하니까 이거를 또 그 노력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선거 투표용지가 됐든 서버가 됐든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밝히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봉기를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 건 뒤집어 엎는데 뒤집어 엎었는데 정당성도 결과적으로 알려줘야지 결과 없이 뒤집어 엎기만 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차원이니까요. 그러니까